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코드라마틱 바디빌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 논문은 로널드 로빈스와 글로리아 로빈스가 공동으로 작성했고 1971년에 발행된 그룹 사이코테라피 사이코드라마 앤 소시오메트리 제23호에 실렸습니다. 사이코드라마틱 바디빌딩.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현실은 자신의 몸에서 시작된다. 모레노는 영화가 삶에 적응하는 초기 과정을 심신의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정체성의 기저가 발달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과 전체 유기체가 반응하면서 하나에 통합되는 과정이 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처음에 빨기를 통해 신체적 온기를 느끼며 이 부위는 그의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체 기관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한 개인에게 있어 빨기, 씹기, 그리고 먹기는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하나의 통합된 반응이 된다. 하지만 유기체가 통합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새로운 자발적 반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안으로 인해 위장이 긴장되는 경우 개인은 자신과 환경에 맞지 않는 상태가 되며 온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된다. 사이코드라마틱 바디빌딩이라는 기법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와 어려움을 진단할 수 있으며 개인이 창의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블 기법과 신체적 표현. 더블 기법에서는 보조자아가 주인공의 신체 자세를 따라하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탐색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면서도 배를 움켜쥐고 있다면 더블은 이를 강조하여 배가 아파 죽겠어라고 크게 말함으로써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종종 목소리로 말하는 내용과 신체 언어가 다를 때가 있는데 이를 신체적 관찰을 통해 이중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모순된 감정과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신체 움직임은 더블 기법과 워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신체를 통해 세상을 처음 인식하고 즐거움과 불쾌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역할 기대를 표현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은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신체적 움직임이 더 활발할수록 감정 표현과 해소도 더욱 분명해진다. 사이코드라마틱 바디빌딩 기법. 이 논문의 목적은 심리극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탐색하는 새로운 기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심리극은 일반적으로 역할 상황을 다루고 개인이 타인과 맺는 사회 측정적 및 상호작용적 패턴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많은 개인들은 신체와 정신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이 문제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출생, 죽음, 질병과 같은 신체적으로 명확한 사건이 아닌 경우 이러한 신체적 요소들은 심리극을 통한 치료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로웬에 따르면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은 신체의 몸짓, 움직임, 그리고 구조적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깨가 움츠러든 사람과 똑바로 선 사람은 각각 다른 인상을 주며 타인의 반응도 다르게 유발한다. 따라서 신체의 각 부분과 그 조합을 탐색하는 과정은 개인의 역할 수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사이코드라마틱 바디빌딩 기법은 주인공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내면의 갈등을 식별하며 변화를 위한 실험을 돕는다. 이드치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바디빌딩 과정. 연출자는 주인공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보조자아를 활용하여 당신의 신체 부위를 하나씩 선택하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룹원들을 선정하세요. 주인공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구성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신체 부위 선택 순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많은 주인공이 머리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데 이것은 머리를 자기 정체성의 중심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택된 신체 부위는 그 기능과 역할을 탐색하는 질문을 받는다. 너는 이 몸을 위해 보통 어떤 역할을 하니? 너는 주목받고 있니? 너는 얼마나 활동적이니? 주인공은 각 신체 부위와 역할 바꾸기를 통해 그 역할을 직접 경험하며 신체적, 심리적 관계를 살펴본다. 이후 주인공은 신체 부위 간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머리를 먼저 선택하고 곧바로 다리를 선택했다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선택했는지 탐색할 수 있다. 주인공이 작은 체구의 사람 2명을 다리로 선택했을 경우 주인공, 나는 다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이곳저곳 데려다 줄 뿐이에요. 다리, 역할을 바꾸고 난 뒤 그는 우리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요. 때때로 그에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는 우리에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아요. 이처럼 신체 부위 간 대화를 통해 내면의 무의식적 갈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일부 주인공들은 자신의 성기 부분을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위는 개인의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신체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완성된 신체 구조를 보고 난 후 연출자는 주인공에게 다음 단계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체 부위를 재구성하기. 예를 들어, 더 강한 다리를 선택해보기. 현재 신체 구성이 자신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기. 다른 방식으로 신체를 활용해보기.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공유하며 세션을 마무리한다. 사례 연구. 주인공인 주디는 25세의 매력적인 기혼 여성이다. 주디는 부드러운 말투와 내성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적 매력을 지닌 몸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신체 접촉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시적인 표현과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머리를 선택한 후 머리는 나는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라고 설명했으나 신체, 특히 성기는 강한 표현 욕구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지적이고 냉정한 머리, 그리고 감정적이면서 자유로운 몸 사이의 갈등이 명확해졌다. 변화 과정. 주디가 감정적이고 자유로운 새로운 머리를 선택한 후 신체 전체가 더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모습을 보임. 주디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고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함을 인식했음. 결론. 사이코드라마틱 바디빌딩 기법은 신체와 심리의 관계를 탐색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신체적,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표현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게슈탈트 치료를 통해 신체와 대화 나누는 별도의 기법을 배웠고 활용해왔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심리극을 실무에 활용하고 심리극을 배우고 심리극을 알아가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유익한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